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전공세미나 우리 전공책 읽기 시간인데요. 사실 전공책 읽기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진짜 코딩에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모르고 대신 살짝 가까운 AI에 관련된 거 사실 작년에 이제 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이제 이 책을 쓰긴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까지는 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그 메타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제가 이거를 책을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바꾸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번 학기에 아마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 책 한 권쯤은 읽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좀 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좀 넣었는데요.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이고 이거는 저자 오범근 선생님이 쓰신 거고 출판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강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차는 메타인지가 왜 중요한가라고 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은 AI 시대에도 핵심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메타인지로 향상된다. 요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공지사항 같은 거 꼭 확인 많이 해주세요. 공지사항은 제가 요 과목 해당 과목에다가 그러니까 해당 과목이 요 과목이죠. 요 해당 과목에 공지사항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수업 중에 제시된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올리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지만 강의 도중에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올리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그냥 제가 1학기 때 이제 이렇게 했다가 2학기 때 그냥 자유롭게 올리라고 해보니까 다들 의견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 과목이 요번 학기에는 많지 않아요, 인원이.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올려진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제공하니까 여러분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목이 메타인지는 왜 중요한가?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AI 시대에도 핵심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메타인지란 뭘까요? 인식에 대한 인식이 바로 메타커그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바로 이 메타커그니션인데, 자, 그리고 생각에 대한 인식인데, 자, 이게 뭐냐면 생각과 생각이 위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뭐냐면요.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 같은 거예요. 저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발달심리학자인 존 프라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왜 이런 말 하죠. 넌 좀 생각 좀 해봐라. 너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니? 뭐 이런 얘기. 진짜 흔한 말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러려면요. 내가 경험도 많아야 되고 많이 읽고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아무런 지식과 바탕이 없이 사실 이렇게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결국 공부라는 것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전공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공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의 이 인지력이 상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다방면의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AI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자, 지금 보면 수요일 전국 맑고 큰 일교차 수도권 오전 미세먼지 나쁨. 자, 이게 지금 보면은요. 이상한 부분인지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게 기사가 AI가 작성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AI가 작성한 기사인데 보도된 내용이므로 이상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대요.
그래서 물론 이 기사 이전에도 AI가 작성한 기사는 많이 있었지만 문장의 틀은 기자들이 먼저 써놓고 AI가 숫자만 끼워넣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번 겨울방학에 제가 사실 여러분 전공이 융합 소프트웨어죠. 파이썬과 그 다음에 자바 노트북 랭귀지, 그 다음에 C 랭귀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파이썬 랭귀지가 이제 많이 프로그램이 수월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for loop라던가 while loop, 그러니까 이제 그 반복문, 그다음에 if 조건문, 그런 거에 관련된, 제가 쉽게 말하면 파이썬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실습, 머신러닝, 어떤 사례에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한 5과목을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파파고, 구글 트랜슬레이터 많죠. 근데 이제 간혹은 또 한 경우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AI가 돌린 걸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검수해 달라고. 근데 중간중간 가다가 이상한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단어가 튀어나왔지? 절대 튀어나올 수 없는 단어인데? 알고 보니까 AI가 인식을 할 때 소리가 같은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밤, 한국말은 밤, 먹는 밤과 그 다음에 깜깜한 밤이 다르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자기가 어떨 때는 깜깜한 밤으로 입력을 했다가 어떨 때는 먹는 밤으로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파이썬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for 루프가 이제 저기죠, 그 반복문이죠. while 루프라던가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이분이 우연찮게 그냥 할 때 이제 요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얘기할 때 이것들은 근데 얘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랬더니 얘가 다 그거를 사실은 생각하면 these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these라고 하거나 아니면 those라고 하거나 they로 해주면 되는데 얘가 이거를 다 뭘로 했냐면 얘네들을 해서 children 또는 이거를 kids 이런 걸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잘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에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장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파파고가 좀 잘 돌려주더라고요. AI가. 대신 그 문장도요, 한국말 자체가 이상하면 이상하게 문장이 나오고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나중엔 제가 강의하시는 분이 특히 너무 이제 강의가 그래서 또 특히 막 잘려 있어서 그걸 파파고에 넣었더니 도저히 이거는 써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번역하는 게, 제가 영어로 쳐버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거 짜집게 하는 것보다, 그거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장 만드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문장을 잘 만들었어도요, 한국말의 상태가 좋아도 만약에 AI 번역기에 돌렸어요, 검수는 사람이 꼭 해야 돼요. 아까 같은 그런 현상과 그 다음에 얘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것들은요, 빼버리더라고요. 아주 영리해요. 없어요. 해석을 하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가 AI 시대에 이미 살고 있긴 한데, 저의 작은 바람 같은 거죠. 영어를 하면서 아직까지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다고 할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간의 마지막 터칭, 그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신러닝, 결국 우리가 머신을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학습을 시키는 건데 너무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과연 이게 번역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말표가 이런 게 다 다른데 가능할까? 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이제 러닝을 많이 시키면 가능은 하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죠. 그쵸? 자, 그래서 AI 시대에는 또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자, 제가 번역을 할 때요, 해석이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해결을 하고 제가 커버하고 제가 번역을 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제 같은 경우 제 전공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코딩을 한다. 근데 기계가 인식을 못해요. 근데 코딩도 저는 번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얼마큼 잘 코딩을 잘 입력하고 넣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그런 거. 그래서 향후 3년에서 5년간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데, 문제 해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분야에서 내가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업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 시대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데, 자, AI가 작성한 신문기사를 보면은요, 더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업무들은 사실 AI가 하겠죠. 많이 만들어내고 프로덕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냐 아냐를 찾아내는 것들, 아까 제가 번역했던 것들, 그런 거는 그렇지 않은 업무다 보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덜 의미있고 비생산적인 과정 예시라던가 생산적인 과정이라던가, 즉 이거 있죠. 기사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거. 저 같은 경우 번역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거, 검수하는 거. 그리고 기사의 문장 표현 같은 거 개선하는 거.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 못해놓은, 먹는 밤인지 저기 깜깜한 밤인지도 구분 못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AI는 단순한 사실관계, 데이터 확인, 이에 기반한 문장을 작성하는 거고요. 인간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들의 영역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AI 시대에 기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요겁니다. 아이고. 바로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요거 부분 한번 제가, 아까 요거랑 같이 하니까 훨씬 이게 좀 좋더라고요. 요 문제 해결.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AI 시대에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얘기하는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자, 바로, 주어진 자원. 즉, 요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하는 거였어요? 번역. 그쵸? 이 부분에 제가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해결해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미래의 여러분들의 직업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유명하죠? 이세돌하고 지금 한 거. 근데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죠? 머신 러닝에 의해서 이 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시킨 거죠, 학습을.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 또 이세돌이 하는 건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문제 해결이 중요할까요? 예스, 중요합니다. 자, 저는 사실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번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 정말 중요해요. 막판에 마지막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으로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이과생들.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문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문장력이 안 되면 역시 AI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요, 문장력이 안 되는 거를 가지고 AI가 번역 가능하다?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얘는 정리된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고 데이터 기반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 데이터를 그런 좋지 않은 데이터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한데, 자,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의 장애 사항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AI를 제대로 학습시켜가는 모든 과정이 결국 인간의 뭡니까? 아이고, 어떤 영역으로 남는 걸까요? 요게,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문제 해결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제가 번역을 할 때 마지막에 AI가 커버하지 못하거나 터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하셔야 될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코딩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누구나 다 코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코딩 할 수 있고. 자, 영어도 누구나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한다고 했더니 대부분 그래? 그럼 주변에 누구 소개할까? 그럼 내가 근데 한영 번역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말을 영어로 옮기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건 힘들겠다. 대부분 다 영어에서 한글로 옮기는 건 우리가 익숙하니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글에서 영어로 옮기는 거는 자, 일단 리딩을 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한국말조차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그리고 영어로 옮겨서 그 옮긴 것이 과연 그 사람이 말한 의도에 맞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아무리 AI 번역기에 돌렸다 하더라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시간은 줄어들긴 하지만 자,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남는 부분들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미래에 이제 하실 때 누구나 코딩해요. 누구나 다 이거 해요. 그럴 때 내가 남들보다 우선적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문제 해결력.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하시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3월 9일 정도까지가 이제 지금 비대면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면을 할 경우에는 책을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참에 한번 책 한 권쯤 잘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글도 잘 나오고 AI가 내 것도 번역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AI는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보게 되면 잠깐만요. AI는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인데 AI를 인류의 진보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또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너무 진짜 이게 뭐랄까 자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영화 터미네이터 속의 스카이넷처럼 인류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 그쵸? 그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인류를 지배하는 걸로 나왔죠. 반면에 인간이 문제 해결력에 필요한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저는 이건 맞다고 봐요. 제가 번역을 할 때 시간이 만약에 1시간 걸렸던 것들이 돌리게 되면은 어휘를 찾아주거나 그죠? 기본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이썬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어떤 그 프로그램의 그 어떤 그 프린팅해라, 입력해라, 뭐 코딩해라 이런 것들의 어떤 전문 용어들. 그러한 용어들 같은 경우는 찾아주니까 수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월함이 결국 한국 문장이 잘 안 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한국말 문장이 좀 잘 된 경우에는 또 잘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이상한 부분들은 제가 말을 좀 정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또 제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어떤 생산적인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그 어떤 AI 번역기를 좀 잘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바쁠 때. 자,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약 140만 년 전 처음 불을 발견하고 심각히 논의했을 문제들과 매우 유사하게 들리는 거죠. 이거 Quest the Fire라는 굉장히 다큐멘터리 영화 있어요. 요즘 그거 아마 파일 못 구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거의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 교수님이 이거를 한번 구해다가 읽고 교육적 가치를 찾아오는 거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CD를 진짜 막 구해가지고 이거 막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정말 인류가 불을 찾아가지고 그 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처음에 그 당황스러워했던 거 나중에 그걸 활용하게 되는 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 결국 나에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 그러면서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이제 그 역사가 반복되듯이 논의의 결론도 동일하리라 예상을 하는데 인류 발전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AI가 그 발전을 위한 도구다. 불처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 자, 메타인지는 문제 해결력이 메타인지로 향상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력은 먼저 Problem Solving Quotie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Q.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문제 해결 능력.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근데 누가 빨리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요. 문제가 되는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저희 25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대안을 도출해야 돼요. 자,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보유한 자원이 있어요. 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판단해서 이걸로 가능할까?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거고, 실행한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도출해서 재시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이면서 우리가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는 인지해야 해결된다는 거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네?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인지도 못하고 있어. 생각도 못하고 있어. 이러면 해결을 못하는 거지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실행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나는 이게 우선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이게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서로 의견이 달라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거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성급한 솔루션을 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걸 인지 못하면은 결국 항상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나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모르게 되면.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본인의 경험에 의한 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또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자,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어떤 학생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분이 고치고 계시니까 이 친구는 옆에서 보조를 해준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분이 무슨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도구를 집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시던 분이 딱 쳐다보더니 오늘 처음 온 알바생 아닌가?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했더니 아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알바생만 진짜 한두 명만 놔둬도 진짜 살 것 같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 친구는 이분의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인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지한 거죠. 뭡니까? 이분한테 도움이 되게 내가 무언가를 줘야 된다라고 인지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도 인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들이 바로 그거. 그냥 아무것도 몰라. 상황 파악을 못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자, 원인을 인지해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차별을 주게 되고 본인의 사고 흐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인지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 나도 깨닫고 남의 것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니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쵸?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 책의 같은 경우는 문제 원인을 인지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메타인지가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31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존 프라벨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어린 학생 집단은 학습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본인의 학습이 끝났다고 착각한대요. 또 그래서 여기 그 EBS 학습 다큐멘터리 보면 수능 상위 0.1% 학생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학생 104명의 물리학 문제 해결력과 메타인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더니 문제 해결력이 높은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그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이 우수했다.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 내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는지, 현재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이 부분을 잘 못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성적이 더 잘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도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영어 빼고는. 자, 저는 맨날 아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으면 도구 활용도 유리해서 AI를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데 훨씬 유리하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계에다가 러닝도 시킬 수 있고 내가 그걸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AI가 차지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 점 더 우선에 될 수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컨설팅 회사나 이런 데서 모든 기업체들이 핵심 직원들의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코딩,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좋아요. 대신 그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AI를 기업 활동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결국 문제 해결이 직원들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 연습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뭐냐면 이게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어떤 문제 해결력까지도 가지 않는 거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파악하고, 그럼 내가 대안이 있을까? 이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생각하는 연습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번 주차에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 중에서도 핵심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하시죠.